네, 방송에서 말씀 주셨듯이 더불어민주당 예. 120억, 미래통합당은 115억을 받았고 더구나 위성정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61억, 24억을 더 챙겼는데 그래놓고 8억 받은 국가혁명배당금 당보금 보조금을 싹쓸이했다고 연일 보도를 하니까 저도 너무 언론의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서민 교수님께서 채널 A 방송에 나오셔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주시니 그저 빛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드릴 질문은 총재님이 트럼프 만난 것도 한미동맹협의회 총재이신 임청근 박사님이 증언하셔서 진실로 드러났는데도 언론에선 사진 전문가랍시고 불러서 조작됐다 이렇게 낙인 찍기도 하고 예. 이번에도 선거 보조금 450억 중에 8억 받은 것을 싹쓸이했다고 부풀리면서 메이저 방송사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언론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일부러 편파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지 여쭈어봐도 될지요? 그럼요. 그거 굉장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그 공중부양 같은 걸로 이제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그런지 언론들이 뭔가 좀 무조건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건데 그걸 구별하지 그냥 무조건 그냥 그렇게 몰아서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좀 그런 게 예전에 좀 10년 선거권 박탈 피선 선거권 박탈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따져보면 이제 글쎄요, 상대가 대통령이라서 그런 거기는 했어도 그것도 좀 굉장히 좀 그럴 일인가 생각을 좀 하게 했었어요, 그냥 그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그거죠. 아주 오래전에 허경영 총재가 내놓았던 그 공약들을 네. 지금 이제 현 정부나 이제 과거 정부들이 막 다 이제 받아들이고 막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라고 좀 할 말도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과거의 좀 기인의 풍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언론들이 아쉽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견지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도는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언론들의 태도가 좀 너무 편파적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도 이렇게 진실을 파악하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답답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정치판에서 사실 다른 정당들 하는 거 보면은 과연 쟤네들이 무슨 희망을 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저는 좀 답답했어요. 그냥 답답하던 밤참에 그냥 허경영 총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들이 진짜 왜 그러나 싶어갖고.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건데 공중부양, 축지법 이런 이미지만 맨날 부각시키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미 현 정치인들이 총재님 공약을 따라 하시는 모습들을 보이는 만큼 성견지명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선 별다른 조명이 없다는 것에 참 답답했는데 서민 교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편파 보도가 있다는 것에 동감해 주시는군요. 그럼요. 네. 어떤 프레임을 짜면 거기서 잘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으면 이제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이번에 이제 3분의 1 같은 것도 마치 이걸 알고 한 것처럼 하는데 선관위도 처음 알았던 일을 어떻게 총재님이 알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전 공약을 이제 나무위키 찾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남녀 동수로 그러니까 국회 위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소신이 그런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계획이 있었구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번 이렇게 전화 연락 같은 거라도 해보고 보통 그게 취재의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죠. 예. 사전에 한 번쯤 알아보는 성의는 보이고 보도를 해주면 좋은데 저번에 트럼프 사진 같은 경우에도 다짜고짜 전문가 불러서 사진 합성이다 하는 거 보면 참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어쨌든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구를 한 명도 후보를 안 내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이제 후보를 포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235구에서 이렇게 후보를 낸다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군소정당으로 이제
분류가 되지만 이런 당이 사실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이것만 해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군소정당이 진짜 이런 유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싹 여론조사에서 마저도 네네. 이제 국가혁명배당건당은 거의 쏙 빼놓고 이렇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하니까 저희도 참 이게 맨날 편파고도 이렇게 느껴졌는데 서민 교수님마저도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 저희가 이제 질문을 총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예전에 서민 교수님이 TV에 나오셔서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은 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교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알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정치평론가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정치평론가는 아니고, 그냥, 네네. 제가 이제 제가 그냥 언제부턴가 공중파에서 못 나오게 돼가지고, 그냥,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널이, 정치평론까지는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프로에 정치평론가들이 좀 나오는데, 네. 저는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네. 정치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남기신 글들을 보면 이제 한국 정치의 답답함과 또 환멸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서민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권자들 수준을 그냥 반영하는 게 한국 정치죠. 사실 그러니까 유권자가 훌륭한데 정치만 흙탕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냥 탈당을 했지 않았습니까? 일부가 탈당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유권자들이 그럼 이제 바른정당을 그러면 한나라당을 버리고 자유한국당 버리고 바른정당의 영당을 지지해줘야 되죠. 원래 제대로 된 보수라면은. 근데 그게 아니었죠. 아무도 거기서 실제로 지지하기는커녕 그들을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지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른정당이 아직도 탄핵을 인정하지 않은 그 자유한국당인가 그쪽에 머리를 수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결국 이제 이렇게 원래 미래통합당이 됐죠.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 보수라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유권자인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보도 마찬가지죠. 조국 사태 때 워낙 유명하지만, 조국이 어떤 죄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가 뭐가 큰 죄냐라고 이제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런 유권자들이 있는데, 뭐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유권자가 정말 추상 같은 감시를 하고 올바른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 편은 다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열심히 잘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래서 정치가 망가지는 거는 그러니까 유권자 책임인데 우리 진짜 웃긴 거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은 알고 있다, 국민들은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진짜 자기들이 진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엘리트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를 다 알고 있는데 좀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일단 계속 보이스피싱을 해도 좋다고 계속 돈을 뺏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속 지금 정치인을 욕하잖아요. 정치가 썩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정당에 정치인이 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정당에 가입해서 얼마라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차라리 그래서 이건 아부하는 얘기인데 배당금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정치가 사실은 더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네. 결국은 이 지금 정치인들이 저희가 뽑아놓은 분들이란 걸 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수준이 반영됐다는 말씀이 참 맞다고 봅니다. 예. 진작에 사람들이 허경영을 알아봤다면 이제 남은 두 질문은 이제 간결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제 2007년도 17대 대선 때도 허경영 총재님을 뽑으셨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사실이신지요?
그럼요, 사실이죠. 뭐 그런 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저만 찍은 게 아니라, 제가 네. 주변에서 계속 허경영 총장님 뽑으라고 설득해가지고, 와, 아내를 정말요? 제가 계속 총 9병 정도를 제가 와. 뽑게 만들었죠. 예. 그 당시면 더더욱 총재님을 엔터테이너적으로 보고 있었을 때일 텐데, 설득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 또 제가 그때 직접 대학로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5천만 원 준다는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재님한테 물어봤죠. 여쭤봤죠. 제가 1월 달에 결혼하고 총재님은 3월에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3월에 그 취임하니까 저는 못 받냐 그랬더니 총재님이 저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그 당시는 황당한 발언일 수 공약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점점 이전부터 더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정책이 지금 어느 당인가 그 더불어 시민당인가 그딴 이상한 네네. 당은 뭐 전 국민 60만 원 주고 막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결혼한 부부한테 5천만 원, 결혼과 출산을 하면 5천만 원 주는 거 이게 더 오히려 훨씬 더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단 돈도 덜 들고. 맞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출산 정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다 어디다 쓰이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효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정부의 무능이 말로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잘하는 건 현금 살포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무턱대고 주지 말고 좀 미래를 생각하면 좀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결혼한 부부한테 단돈 진짜 5천만 원이 좀 많다면 1,000만 원이라도 지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2007년에 이미 허경영 총재가 했던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재평가가. 2007년부터 그 정책을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이겠습니까? 아니죠. 예, 저희 총재님의 출산 정책을 진작에 실시하였더라면 이런 망국적인 예. 0명대 출산율에 돌입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런데도 아직 여당, 야당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예. 저희 청년회도 예. 더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마지막 질문으로 총재님의 예. 3상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혹시 다 읽어보신 예. 적이 있으신지요? 2019 나무위키에서 본 게 전부인데 아, 그다음 대한민국 핵 가지는 것도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성 공약이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큰 틀에선 그대로지만 예. 조금씩 리뉴얼된 게 있어서 제가 삼상 공약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예. 저는 삼상 공약이라 말로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교도소 폐지, 범죄자들 감옥에 가둬서 먹고 입히고 하는 것도 다 저희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흉폭한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교도소 몇 개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해서 엔간한 건 벌금형으로 하는 거죠. 더불어서 재산비례형 벌금 제도도 실시하니까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평범한 택배기사는 벌금 3만원, 재산 많은 재벌이 위반을 했다? 그러면 몇백만원 그 벌금을 때려버리면 되니까 세수도 더 거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쌍벌죄 폐지. 현재는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하여 양쪽 모두 담합하면 잡을 방법이 없는데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게 하여서 그러면 아무리 가족 친척 사이라도 얘가 언제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니까 뇌물 받는 게 겁나겠죠. 사실상 뇌물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약 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을 만들어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이런 공약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공약 한 공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공약으로만 33가지를 엄선하여 내놓으신 게 허경영 총재님의 삼상 공약입니다. 서민 교수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신다면 참 좋을 듯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인으로서 소신 발언해 주신 것도 네,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터뷰 요청 응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총재님 관해서 소신 발언하신 것 외에도 답답한 정치 행태에 대해 평소에도 악플과 비난을 무릅쓰시고 소신 발언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왜 이제야 이런 분을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지시고 네, 앞으로 쭉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총장님 열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살펴하세요. 네.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이의 국회를 해산해